저는 완벽한 결정은 항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내가 내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세리트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어요. 내가 실거주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데 다시 이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가서 주거를 하게 되면 이제 주거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 또 이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또 없애야 하니까 그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었어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독립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월세를 산다 하더라도 주거비가 나가게 되니까 그게 걱정이고,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 일단 주거비를 줄일 수가 있고 지금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사는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조금 지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주거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좋았지만 내가 잠깐이라도 독립을 했다가 그 자유로움을 아는데 다시 또 부모님과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며느리의 입장인데 내가 이렇게 또 나와서 실거주를 했다가 다시 시부모님과 산다고 결정을 하기가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아파트에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워낙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1층에 차도 안 다니고 놀이터도 잘 돼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키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아파트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정말 다 끼고 있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쉽사리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전세 살았지만 또 실거주 집에서 한 7년 이상 살았고, 그걸 팔고 정말 월세로 다시 들어가는 그 결정이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집에 사는 게 편하지 제가 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월세를 산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집에 다시 우리 가족이 들어가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결정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저는 완벽한 결정은 항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내가 내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 분들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봤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냥 독립을 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살면 되잖아요. 다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다는 건 어느 한쪽으로 저는 마음이 좀 기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고 가장 큰 부분이 투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이잖아요. 투자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당장 모은 돈은 없고, 그러면 이 집을 팔아야지 나에게 돈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이 그렇게 기울었다면 저는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잠시 그걸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실거주하고 있으면 그걸 내가 돈을 계속 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보내주면 돼요.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정말 오를 수 있는 좋은 곳에 보내주면 되고 나는 시부모님 집에서 살면 돼요. 근데 시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불편하다는 점이겠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투자를 결심했고 하고 싶다고 하면 분명히 투자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셔야 되고 임장도 많이 가야 돼요. 그럼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아무래도 아이를 봐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 거의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야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이라도 좀 부탁해서 아이를 맡기고 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임장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주거비가 일단 안 든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은 부모님에게 뭐 생활비로 해서 우리가 좀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도 내가 월세를 사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주거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내가 집한 돈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거비가 안 드니까 그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또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나는 투자를 해놨지만 그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계속 불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드머니를 불려서 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면 충분히 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는 동네를 딱 정해가지고 내 실거주 집을 마련해서 그 동네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키우면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전학을 몇 번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좀 더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저라고 하면 좀 더 어릴 때 제가 투자를 하고 초등학교에 보낼 때는 이렇게 동네를 정해서 그곳에 있는 곳에서 쭉 한번 보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이제 실거주집을 그 전에 딱 이렇게 마련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편하면서 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좋은 걸 선택을 하면 또 어떤 걸 포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무리가 가게 돼요.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게 아닌 것을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버린다면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다시 내가 포기했던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월세도 살아봤고 했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월세 살면서 시드머니를 더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빨리 저는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저는 나중에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